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입니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만 하고 나면 이제 로그가 드디어 끝이 나네요. 자, 그러나 아직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도 남아있는데 거기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부분 힘내주시고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다 시험에 나와요.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열심히 수업에 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문제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올게요. 여러분 페이지 91쪽 230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왜 안 힘드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밑 정점이 1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범위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두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는 이렇게 된 그림인 거죠. 이렇게 된 그림. 오케이? 아, 그러면 양쪽 끝 지점에서 뭐가 나오겠구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보다 쉬울 수 있어요. 2차 함수는 x의 범위를 줬을 때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는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양쪽 끝값에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밑이 이렇게 밑이 0과 뭐 사이 값이라면 1 사이 값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x값이 커질 때 y의 값은 최소값, x값이 작을 때 y의 값이 최대값이구나. 뒤집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밑이 뭐보다 크다면 1보다 큰 그래프라면 자, 정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겠죠. 그래서 만약에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다고 치면 그때 이 범위는 이렇게 된 그래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x값이 작을 때 최소값, x값이 클 때 그대로 무슨 값을 갖겠구나, 최대값을 갖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 아이는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를 잠깐 지우고 자, 이 아이 그래프를 보면 자, 1번입니다. x의 범위가 어때요? 자, 2분의 1인 거야. 밑. 그리고 이 아이는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했다예요.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예쁘게 좌표 평면이 그릴 필요도 없어요. 0과 1 사이 값이야? 감소함수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자, 1번에 대한 겁니다. 아,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도 돼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그냥 양쪽 끝에서 최대값도 최소값도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x가 뭐부터 대충 5부터 이렇게 뭐까지 난 11까지 잘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 그래프란 얘기죠. 이렇게. 아, 그러면 x에다가 5를 집어넣을 때 최대값이 나오고 x에다 뭐를 집어넣을 때 11을 집어넣을 때 뭐가 나올 거구나, 최소값이 나올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대입을 한번 해주면 자,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올 거다. 5를 집어넣으면 자, 로그 2분의 1에 2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로그 2분의 1이 2는 이제 자유롭게 나와야 돼요. 2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6이니까 이 값은 뭐다? 5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아이고 최소값 아니죠. 죄송합니다. 최대죠. 최대.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11일 때요. 가장 아래에 있죠. 이게 뭐예요? 최소값이 될 거란 얘기죠. x에다 11을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8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2의 뭘 거예요? 마이너스 1제곱. 얘는 2의 3제곱이라서 이 아이랑 이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답은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뭐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다가 별표 치세요.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는 1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 1번은요. 그냥 평행 이동만 된 거예요. 평행 이동만. 근데 이 아이는
이 그림을 보세요. 와, 진수 조건이 난리가 났죠. 그쵸? 이 아이는 로그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수 부분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진수 부분을 치환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을 t라는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을 형광펜 쫙 하고 t라고 두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다가 빨간 펜 표시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 치환한 경우 너무 중요합니다. 지수함수에서도 말했죠. 그쵸? 치환한 경우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구한다.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구한다. 해야 되는 행동이 이 아이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치환한 문자의 범위, 이 아이를 먼저 반드시 구해라. 이것부터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했을 때 이 아이에서 여기 보면 x의 범위가 보이시죠?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요. 단 x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변할 때 t값은 어떤 변화를 가질까요? 라는 거예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릴 때, 자, 저는 얘를 좌표 평면이 예쁘게 그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범위만 알고 싶을 때는 그냥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축을 표시할게요. x제곱 더하기 4x니까 축은 뭐다? x는 마이너스 2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아무 데나 지점을 잡아서 여기랑 여기랑 같을 거고, 나는 시작이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3일 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칸 같구나.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칸 가자? 한 칸 가자. 그래서 뭐라고 두자?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 거니까 좀 더 이쯤에 뭐가 있겠구나. 1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잘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나는 이 그림이 x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딱 1일 때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색깔 있는 펜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이렇게 된 그림이죠. 그러면 이때 이 t라는 것은 굳이 따지면 y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즉 x가 좌우로 변할 때 t는 위아래로 변하는 값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의 범위를 구하고 싶을 때는 가장 위에 그려져 있는 t값하고 밑에 그려져 있는 t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위에 있을 때랑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을 때는 x가 뭐일 때란 얘기야. 1을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더하기 8 해서 1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 가장 아래에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얘는 4 빼기 8 더하기 8이니까 얘는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드디어 제일 먼저 구해야 된 t의 범위를 구해놨습니다. t는 4부터 13까지 변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두십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이게 행동의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y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동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래프 자체는 뭐냐? 여기죠? 로그 2의 t다. 이거고요. 우리가 구했던 t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단 t가 뭐부터? 4부터 13까지만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밑이 뭐보다 큽니까? 1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그리라고? x축, y축 그릴 필요 없다고요.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고 끊어. 이쯤을 4라고 두고 이쯤을 뭐라고 두자? 13이라고 둔다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린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기 때문에 결국 양쪽 끝값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최대는 뭐를 집어넣자? 13. 그래서 로그 2의 13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뭐를 집어넣어라? 4를 집어넣어라. 로그 2의 4예요. 얘는 로그 2의 제곱이라 답은 뭐다? 2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2번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여러분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자, 보면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로그에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기 1번에 보면 로그 5분의 1의 x가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어요. 무언가가 계속 반복된다면 한 문자로 뭐 할 것? 지원할 것. 그쵸?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빨간 펜 드시고 자, 로그 5분의 1의 x 로그 5분의 1의 x 이거 보이시죠? 자, 이 아이를 똑같이 어떻게 하자? 치환하자.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치환한 경우 치환한 문자의 범위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아이의 첫 번째 풀이 갈게요. 나는 뭐인 거예요? y는 로그 이건데 자, 일단 여기서는 로그 5분의 1의 x를 t로 치환했으므로 t의 범위부터 구하자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5분의 1이에요. 뭐랑 뭐 사이 값입니까? 0과 1 사이 값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린다? 감소함수죠? 좌표축 그리지 말라 그랬어.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그때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1서부터 25까지만 잘라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최대는 뭐를 집어넣을 때다? 1을 집어넣을 때예요. 그러면은 진수랑 상관없이 여기가 1이면 뭐다?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25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얘는 로그 5의 마이너스 1승에 25도 5의 제곱으로 바꾸면 됐습니까? 이거 분모로 내려가고 여기 분자로 가니까 이 값은 뭐다? 마이너스 2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여기서 t의 값도 나왔네요. t의 값은 결국 마이너스 2부터 뭐까지예요? 0까지예요 라는 거 확인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게 첫 번째 스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치환한 문자의 범위부터 구했죠? 그러면 이제 치환한 식을 그대로 갖고 내려오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얘가 y는 로그 아니죠? 치환했으니까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이 t의 범위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아, 이번엔 몇 차 함수로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2차 함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좌표 평면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정 가운데가 축이죠? 여기서 t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쯤 대충 여기를 0이라고 두자 이거죠. 그러면 이 그림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만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최대 최소. 최종적으로 최대값은 0을 집어넣을 때니까 5.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라. 그러면 4 빼기 8 더하기 5라서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두 번째 보면 자, y는 로그 3의 9 여기가 지금 진수끼리 곱해져 있죠. 일단 쪼갤게요. 로그 3의 x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 그 다음에 여기 로그 3의 x 자, 진수끼리 나눠져 있으니까 로그끼리 빼겠습니다. 로그 3의 3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일단 얘는 계산인 거죠. 얘 2라고 둘게요. 얘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죠. 로그 3의 x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i를 뭐로 치환할까요?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네요. 첫 번째 스텝 t의 범위부터 구하자. 그러면 자, 로그 3의 x를 t라고 놨으므로 좌표 평면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갈게요.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다. 이해되셨죠? 근데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1. 이쯤을 x가 3분의 1. 이쯤이 x가 9일 때.
이해되셨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그래프 그려야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3분의 1을 집어넣을 때요. 로그 3의 3분의 1은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최대값은 9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나는 첫 번째 스텝이 끝난 거예요. 뭐다?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해진 거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 얘를 치환했었기 때문에 y는 2 더하기 t. 그 다음에 여기는 t 빼기 1. 이렇게 둘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i는 t제곱 2 빼기 1인 거니까 플러스 t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i도 똑같이 뭐 그리지 않고 좌표 평면 그리지 않고 바로 그래프로 이동. 축만 표시하겠습니다. t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루는 거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자, 표시할게요. 요렇게 잡고 대칭 여기를 뭐라고 두자? 마이너스 1이라고 두자. 그러면 여기 몇 칸 이동? 2분의 1칸 이동.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칸이면 얘는 0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칸 이동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쯤, 여기를 대충 이쯤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그랬더니 모양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그래프를 그릴 때 최대 최소는 항상 위아래를 본다 그랬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답 내겠습니다. 이 i의 최대는 뭐를 집어넣을 때다? 2를 집어넣을 때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4 더하기 2 빼기 2이므로 결론 4. 맞습니까? 최소값 구하겠습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로 착각했죠. 뭐예요? 최소값은 여기죠. 이거 제일 아래죠.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4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2예요. 그래서 여기를 4분의 2, 4분의 8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0인 거니까 4분의 9 이렇게 될까요? 자, 답을 선생님이 써놨는데 맞네요. 그쵸? 그래서 답. 선생님 하도 오답을 많이 내가지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문제. 여기 부분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내가 어떤 복잡한 식이 나온다. 그럼 반드시 치환을 해야 하는데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치환하고 넘어가면 안 돼. 치환하고 나면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부터 먼저 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93페이지가 됩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일단 우리는 치환할 게 없습니다. 치환할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를 쓰냐? 자, 볼게요. 일단 밑이 똑같은데 로그끼리 더해져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 뭐 하는 방법을 쓰자? 곱해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y는 로그 3에 곱할 거예요. x 더하기 2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2다. 이렇게 먼저 둘 거고요. 자,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보이냐면 자, 밑이 뭐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i는 아마 이렇게 뭐 하는 그래프일 거다.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i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뭐다? 전체 값도 커지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물어봤나요? 이 i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이 진수가 어떤 i? 작은 i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야. 저 식이 가장 작아지도록 x값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스텝. 자, x 더하기 2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2의 뭐를 구해야? 최소값을 구해야 식 전체가 최소값으로 향해 갈 거란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이 i는 일단 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이 i를 넘겨볼게요.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1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4예요. 요 i는 5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2가 되는데, 자, 여러분. 자, 일단 여기를 보세요. 자, 이 i가 지금 x가 무슨 조건? 양수 조건. 그 다음에 서로가 무슨 꼴? 역수꼴. 그 다음에 합에 무슨 값을 묻고 있습니까? 최소값을 묻고 있죠. 무조건 뭐로 푸는 거예요? 그렇죠? 뭐다? 산술기하. 여러분 그래도 산술기하는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를 쓴다? 아, 산술기하. 얘로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갖고 푼다고 치면 어떻게 주면 될까요? 2x 더하기 x분의 2가 루트 1으로 들어가고 얘가 2배죠. 얘가 a고 b일 때 2 루트 ab. 크거나 같다. 5가 뒤에도 어떻게 주면 돼요? 추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수 조건 때문에 이렇게 숫자끼리 어떻게 되고요? 없어지고 얘는 4 더하기 5라서 뭐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 구한 게 아니에요. 이 여기 있는 진수가 9가 될 때 전체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9로 바꿔버리면 로그 3의 9가 결국 뭐다? 최소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값은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아직 산술기하를 까먹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한 번만 정리할까요? 코씨는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코씨는 거의 안 나오는데 산술기하는 좀 잊을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자, 밑에 풀이 밑에다 써볼게요. 산술기하 평균. 자,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쓰나요? 첫 번째,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양수 조건에서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합이 있어. 합에 최소값을 묻거나 혹은 곱의 형태의 최대값을 묻거나 합에서는 최소값을 묻고 곱에서는 최대값을 물어요. 그리고 혹은 무슨 꼴, 역수꼴 이렇게 얘네 둘이 역수라서 이렇게 지워지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면 결론은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이고 그쵸?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는 거였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산술기하평균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에 대한 정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만약에 까먹었다 싶은 친구들은 풀이 밑에다 가볍게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드디어 로그 함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푸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다 해서요. 자, 중단원 연습 문제가 끝이 나겠네요. 그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 지수랑 요구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랑 로그가 끝나면 전체의 3분의 1이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 연습하시고 연필이 스무스하게 나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